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 반이민 정책들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침없는 반이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미국으로의 이민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연 얼마나 이민의 폭이 좁아질지, 또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조치는 얼마나 더 강경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에 대면 심사가 포함됩니다. 2018 회계년도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심사가 시행됩니다. 27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USCIS는 2018 회계년도부터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도 인터뷰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이 체포 경력이나 범죄 전과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취업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적용 대상은 전문직 취업 비자, H-1B, 예술 특기자, O-비자, 또 종교 비자,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취업 영주권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뷰 심사가 의무화되면 수속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심사도 까다로워져 그만큼 취업 영주권 취득이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포함된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카터 랭스턴 USCIS 대변인은 영주권 신청 시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점차 증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취업 비자뿐 아니라 다른 비자로도 인터뷰 의무화 규정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취업 영주권 인터뷰 심사에 이어서 앞으로는 문화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던 J1 비자도 발급 요건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행정명령의 파급력이 각종 비자 발급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7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인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5개의 제2원 비자 항목을 아예 없애거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원 비자는 문화 교류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던 비자로 그동안 방학 기간 동안 미국에서 임시적으로 일하면서 단기 체류를 원하는 대학생이나 가정부로 일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발급돼 왔습니다. 이 중 학술 교류 등과 같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10개 항목은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제2원 비자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고용주는 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등 강화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실까지는 미지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그동안 제2원 비자가 여름철 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업종들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카 폐지 여부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폐지 결정이 이르면 다음 주중 공식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카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모든 혜택을 전면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기존 다카 수혜자들도 갱신 마감일 후에는 취업 불가 상황에 놓이고 대거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전국 80만 명에 이르는 다카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처해지지만 이에 대비한 구체적 대책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월 5일까지 다카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반이민을 지지하는 텍사스 등 전국 10개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5일까지 다카 폐지를 공언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한이 임박해 오면서 행정부 관계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이민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수혜자를 희생양으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종결됐던 추방 케이스를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20만 건까지 합해 현재 적체 케이스는 80만 건으로 불어났습니다. 해당 이민자들이 우려하는 가운데 적체 또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년 행정상 종료에 의해 추방을 유예받고 미국 내에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민자 약 20만 명에게 재심사가 취해집니다. 이들은 국가안보에 위협 없이 오랫동안 미국에 산 체류자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가까운 친척이 있는 경우로 정기적으로 이민국에 가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법적 이민 신분을 보장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고 일부는 노동 허가를 받아 일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추방의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재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재심사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추방이 유예돼 왔던 이민자들이 추방 판결을 받아 미국을 떠나야 하는 케이스가 속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는 이민 재판에 적체 현상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행정 종결된 이민 케이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심사에 착수하면서 현재 60만 건으로 알려진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최대 80만 건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민법원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행정상 종료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케이스를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 상륙으로 그치지 않고 루이지애나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엄청난 비구름을 몰고 온 허리케인 하비가 30일 오전 텍사스주가 아닌 루이지애나주로 장소를 바꿔 다시 상륙하면서 24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30일 오전 비가 그쳤지만 비구름은 루이지애나주로 이동했습니다. 전날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을 중심으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24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공식 확인된 통계를 포함해 모두 3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의 등급이 약화됐음에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30일 오전까지 휴스턴에서만 7만 건에 이르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3,500명을 홍수로부터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의 약 3분의 1은 여전히 물에 잠겼고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스턴을 강타한 하비는 미 역사상 최대인 4.4인치의 단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로 진로를 바꾼 하비는 휴스턴으로부터 동쪽으로 145km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소도시 포트아서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물폭탄을 맞은 포트아서는 불과 24시간 만에 2피트 2인치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재난 지역이 과거 허리케인 샌디와 카트리나 때의 피해 지역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초강력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인들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한인단체들이 피해 지역 한인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허리케인 하비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0명에 달하고 3만여 명의 이재민이 임시거처로 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한인들의 재산 피해는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비가 내리고 있어 정확한 피해 현황은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드를 타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정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요 비가 그치면서 좀 파악이 완전히 될 것 같아요. 한인들의 피해 소식이 전해지자 뉴욕과 뉴저지 한인 단체들이 피해 한인 돕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그리고 뉴욕 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등은 범동포적으로 수재민을 위한 구호 및 성금 보내기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인선 회장은 아직 구체적인 한인들의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많은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한인 수재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어제부터 구호 물품과 성금 모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되어 있고 오늘은 또 아직까지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피해가 보는지는 뭐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저희가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 교계도 수재민 돕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뉴욕 한인 교회협의회 김홍석 회장은 당연히 교회들이 앞장서 텍사스 주에서 일어난 수해가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한인 교회협의회도 수재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가을에도 한인단체들이 추석맞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뉴저지 한인회가 제일 먼저 추석맞이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연예인 공연은 물론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뉴저지 한인회가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추석 대잔치는 오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 뉴저지 리치필드파 뉴 오버팩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장터 등 추석의 정치를 한껏 느낄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자체 재료들을 또 이번에도 한국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그런 연예인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마음 편하게 1년에 한 번 즐길 수 있는 대명절이기 때문에 오셔서 즐겁게 즐기시고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대잔치 무대에 오른 연예인은 90년대 보이그룹 출신 리치, 걸크러쉬 댄스 가수 길건, 카스트라토 파페라 가수 정세현 등으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K-팝 싱잉 앤 댄싱 컨테스트는 차세대 한인들의 끼와 재능을 선보이는 무대로 KBN과 채널K 그리고 본스타 아카데미가 공동 주관합니다. K-팝 컨테스트 1등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한국 왕복 항공권이 주어집니다. 올해 추석 대잔치는 지풀 공예나 전통 민화전, 탈 만들기 등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태권도 시범 경기, 한국 전통 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열기를 더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9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박동주 회장과 임원진은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분열된 동포사회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평통을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제18기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박동주 회장과 엄수음 수석 부회장 그리고 김도영 대표관사는 오늘 오전 본사를 방문하고 18기 평통 첫 번째 목표로 동포사회 화합을 꼽았습니다. 박 회장은 탄핵 국면과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한인 동포사회도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다며 평통이 앞장서서 동포사회 화합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 무조건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수와 진보 모든 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가야죠. 그래야 그것이 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립 목적입니다. 18기 평통은 기존의 12개 분과에 한류진흥분과와 이전 홍보분과를 더해 총 14개 분과로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9월 1일에는 임원 및 회원 상견례가 계획되어 있으며 공식 출범식은 10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텍사스주 수재민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허리케인 하비 수재민 돕기 구호성금을 모금하는데 사기범들은 구호성금을 가로채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반 마켓이나 거리에서 벌이는 모금 활동도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